그래서 어떤 메타버스 땅이 결국엔 승리할 거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바로 라는 프로젝트입니다.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 위에서 NFT와 블록체인을 도입한 형태거든요. 거기는 인센티브 없어도 미친듯이 만들잖아요. 근데 소유권이라는 게 있다고 하면은 맞아요. 엄청난 혁신인데 이거는. 안녕하세요, NFT뱅크 크리스입니다. 오늘도 NFT 핫 이슈의 주인공 MD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리서치를 담당하고 있는 MD라고 합니다. 최근에 오픈시에도 좀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어떤 네. 소식이 있나요? 최근에 솔라나라는 이제 이더리움의 경쟁자 블록체인이 하나 있는데, 그 솔라나에도 NFT 에코시스템이 좀 활발하게 있는 편이에요. 네네. 그래서 BAYC와 비슷한 뭐 원숭이 그림 있는 PFP도 있고요. 크립토 펑크와 유사한 솔라나 펑크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특히나 솔라나는 이더리움보다 훨씬 더 빠르고 수수료가 낮은 블록체인이다 보니까 그 P2E, 플레이 투 원 게임 쪽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프로젝트가 나오고 있고, 대작들 예를 들자면 뭐 스타 아틀라스, 얀 히로즈라고 해서 약간 투자를 굉장히 잘 받은 게임들이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솔라나에서도 NFT 에코시스템이 좀 활발하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 오픈시에서 드디어 이제 이더리움 말고 솔라나도 지원을 하게 됐다. 그래서 솔라나 NFT를 런칭을 했고, 근데 지금 2주쯤 시간이 지났는데 솔라나 그 투자자들이 생각한 것만큼 오픈시에서 엄청나게 활발한 거래가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솔라나 기존의 마켓플레이스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었기도 했고, 새로운 시장이 생겼을 때 새로운 시장으로 NFT 유저들이 옮겨가는데 생각보다 진입장벽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원래 가지고 있던 그 NFT의 리스팅을 취소하는데 또 전송을 한번 해야 되고 트랜잭션 피가 들죠. 또 새로 오픈시에 옮겨서 리스팅하는데도 수수료가 또 한 번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전하는 비용이 꽤 많이 발생을 하고, 이것 때문에 유동성 문제가 발생을 해요. 사람들이 이전을 하지 않으니까 오픈시에는 충분한 매물이 있지 않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 NFT 구매자 입장에서 오픈시 솔라나 했다고 해서 가봤는데 매물이 없네 해서 쓰지 않게 되고, 그래서 악순환인 거죠. 플랫폼 경쟁력이죠.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지만 플랫폼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건데 솔라나 마켓플레이스가 이미 좀 있는 상태에서 네. 옮길 인센티브가 없었던 거죠. 맞아요. 사실 솔라나에서 뭐 원래는 솔라나 아트라는 굉장히 좋은 플랫폼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매직 이덴이라고 해서 매직 이덴에서 이제 투자도 굉장히 잘 받고 활발하게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플랫폼이 이미 있었고요. 그거에서 오픈시로 사실 이전할 만큼의 인센티브나 어떤 페인 포인트가 없었기 때문에 오픈시 솔라나 마켓이 생각보다 난항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러면은 예전에 룩스레어가 그랬듯이 오픈시에서도 충분히 솔라나 기존 유저들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하지 않을까. 맞아. 이런 예측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픈시는 내가 잘 나가는데 왜 굳이 그쵸? 인센티브를 줘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 네, 그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근데 지금까지는 그냥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제가 좀 트렌드를 보면은 메타버스의 땅으로 대박나는 프로젝트들이 많은데, 근데 이게 진짜 그들의 제시한 로드맵만큼 잘 해내고 있는지 궁금하긴 해요. 사실 메타버스 땅 프로젝트 하면은 사람들이 땅은 무조건 오른다 하면서 사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인기가 많으니까 메타버스 땅 프로젝트를 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기존에 뭐 샌드박스나 크립토 복셀이나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최근에 뭐 클레이시티도 있었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모두가 비슷한 비전을 가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웹3 NFT들이 이 하나의 공간에서 자유롭게 뭔가 호환이 전부 다 되고, 거기서 서로 이제 소통하는 어떤 소셜 공간을 만들겠다라고 굉장히 유사한 비전들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그건 것 같아요. 결국엔 생태계 활성화 되려면은 그 안으로 크리에이터들이 되게 많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네. 그 땅에서 건물을 짓고 뭐 게임을 만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활동들은 되게 적은 거죠. 그래서 사실 그 메타버스 땅 여러 가지 중에서 어떤 메타버스 땅이 결국엔 승리할 거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마도 이제 그런 크리에이터들을 충분히 유입해서 컨텐츠를 만들고, 그 컨텐츠 때문에 사람이 유입되고 해서 플랫폼 파워를 키울 수 있는 그런 메타버스가 성공을 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되게 재밌는 프로젝트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 어떤 거예요? 그게 바로 NFT 월즈라는 프로젝트입니다. 네, 근데 NFT 월즈라는 프로젝트가 작년 그 10월쯤에 나왔어요. 무료 민팅으로 나왔는데, 그 이후로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었다가 지금은 좀 이제 다시 또 하락해서 안정화에 들어있는 프로젝트인데, 이게 기존의 샌드박스나 뭐 스크립트 복셀 같은 것과 접근이 아예 달라요. 왜냐면 얘네들은 기존에 가장 세계에서 많이 팔린 게임인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 위에서 그 위에서 이제 NFT와 블록체인을 도입한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장점이 있냐면, 첫 번째로는 크리에이터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어요.
왜냐면은 샌드박스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은 북스 에딧이라고 해서 샌드박스에서 뭐 게임을 만들거나 그 캐릭터를 만들 수 있는 툴을 만들어 놨는데 쉽다고 하긴 하지만 분명히 기존 크리에이터들이 쓰기 어려운 툴이거든요. 근데 반면에 마인크래프트를 활용한 그 NFT 월즈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마인크래프트에서 정말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있는데 아주 쉽게 이전해서 여기서 새로운 월드들을 만들 수 있는 대박이네. 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얘네가 런칭을 한지 별로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유명한 그러니까 유명하다기보다는 굉장히 좋은 그런 세계들이 만들어졌고 지금 뭐 NFT 월드 웹사이트에 들어가 봤을 때 다른 웹3 블록체인에서 있는 그런 건축물들 대비해서 훨씬 더 이쁘고 멋진 것들이 많이 지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인센티브 없어도 미친 듯이 만들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그거가 소유권이라는 게 있다고 하면은 맞아요. 엄청난 혁신인데 이거는? 그쵸. 사실 마인크래프트도 그렇게 인센티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만들었는데 만약에 준다고 하면은 더 노력해서 만들고 맞아. 더 오랫동안 만들 거고 할 거니까 말이 되네요. 굉장히 Make sense. 네, make sense 하는 모델이죠. 그리고 또 두 맞아. 번째는 지금 이게 기존의 게임에서 베이스에서 만들다 보니까 개발 기간이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만들어진 거를 만들어져 있으니까 지금도 들어가셔서 플레이를 하면서 예, 맞아요. 거기 안에 있는 인게임 토큰이 월드라는 걸 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플레이할 수 있는 상태고 얘가 오픈소스 활용한 거니까. 그쵸, 오픈소스를 활용한 거긴 한데 이제 그 방금 말씀드린 그 두 가지의 굉장히 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인크래프트는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 산하에 그쵸. 있는 회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걔네가 이제 엔드 유저 어그리먼트라고 해서 게임을 쓸 수 있는 라이센스에 제한이 약간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커머셜, 그러니까 상업적인 용도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만약에 이거는 우리 마인크래프트 라이센스를 활용해서 기존 라이센스에 어겨서 돈을 번 행위다라고 만약에 뭐 소송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사실 갑자기 프로젝트가 끝나겠죠. 끝날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를 하는 거죠. 그 리스크가 하나가 있고 이제 다른 이게 오픈소스화가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프로젝트들도 쉽게 카피해서 우리도 마인크래프트 위해서 만들겠어라고 할 수 있는 리스크도 있는 거고. 맞아요. 네. 그런 리스크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점은 분명히 투자 가치로서 굉장히 좋을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고려하셨을 때는 위험할 수도 있다. IP 리스크네요. 그쵸, IP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죠. 네, 근데 진짜 말이 되네요. 예, 말이 되게 잘 사실 되죠. 샌드박스나 뭐 여러 가지 뭐 얼스트라든지 엑시에도 랜드가 있죠. 근데 다들 로드맵이 여기서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인데 이제 실제로 그거를 성취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쵸, 그쵸. 근데 그 다음에 랜드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이제 NFT PFP 네. 에서 좀 재밌는 소식이 없었나요? 최근에 큰 반향을 몰고 왔던 프로젝트는 문버즈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건 약간 픽셀 아트처럼 되어 있고 이제 새 그림이 되어 있는 PFP 프로젝트인데 얘네가 지금 런칭 이후에 7일 동안 BAYC나 뭐 크립토펑크나 이런 것들 콜렉션보다 훨씬 더 많은 볼륨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엄청 핫하고 지금 뭐 플로어 프라이스가 막 20이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잘 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근데 대체 왜 잘 됐냐라고 하면은 그 문버즈를 만든 팀이 그 프루프 XYZ라는 다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다오가 100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다오인데 그 안에서 이제 뭐 케빈 로즈라는 뭐 NFT 씬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엔터프리너가 있는데 NFT 씬의 오지들이라고 하죠. 그런 인플루언서들이 전부 다 모여 있어서 이 1000명이 가지고 있는 BYC 개수만 해도 뭐 800개가 된다든지 그래서 엄청나게 NFT를 많이 가지고 있고 이 씬에서 영향력이 큰 팀이 만들고 있는 커뮤니티가 있고 그 커뮤니티에 들어갈 수 있는 매개로서 이 문버즈를 좀 판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 커뮤니티에서 추후로 만들 수 있는 프로젝트들에서 그런 뭔가 에어드랍이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 거죠. 커뮤니티를 일단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맞아요. 입장권을 판 거네요. 그쵸. 그 입장권을 팔았고 그리고 아무래도 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커뮤니티가 워낙 강했다 보니까 그 지미 펠런이라는 이제 미국 레이트나이트 TV 쇼 중에서 1위를 하고 있는 그분도 문버즈를 샀어요. 근데 이 지미 펠런이 예전에 그 BYC도 샀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로 BYC가 굉장히 그 인지도가 올랐었었는데 근데 그거랑 비슷하게 문버즈도 이런 미국 셀럽들까지도 구매를 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라서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좀 투자하기 좀 애매하다? 좀 비쌀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뭐 유가랩스나 이런 쪽은 애초에 로드맵 자체가 조금 더 그러니까 조금 더 뭐 게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메타버스라든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상하는 것들이 있었었고 문버즈 같은 경우에는 뭔가 조금 더 이런 엘리트 그룹
커뮤니티가 있다라는 거 외에는 엄청나게 그런 이 커뮤니티에 대한 구체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로드맵이 나와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BORC 멤버십 특성만 딱 가피한 느낌이네요. 그쵸. 그런 부분이 좀 크죠. 맞아요. 재밌는 소식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뭐 재밌는 소식이었으면 좋겠네요. 네, 전 재밌었어요. 네, 그러면은 오늘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앤디 고생하셨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